선배님. 네? 네. 진짜 오늘이 제일 위기예요. 못 움직이겠어.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정말 안 움직여서. 진짜 사건 몇 개 다 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경남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의 전문수사관 경위 정수미입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서 경찰서에서 관할해서 처리하기 힘든 사건을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팀장님 1분, 수사요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 경찰관을 2인 1조로 해서 각 사건에 대해서 배당받아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이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이 생겼다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이 옛날에는 가해자를 검거해서 처벌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는 피해자 보호라든지 지원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우리 부서가 생긴 겁니다. 네, 그 통신자료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 가입자 정보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동이고 장애인들이고 저희 사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피해나 뭐 다른 위협을 주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사건이 잘 되었을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업무적으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려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 bet you've got a girl at home you hold her tight. I bet she's all you think about. 처음에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에 발령받아서 근무하면서 형사들이 업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범인을 검거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제가 창원 중부경찰서에 발령받아서 형사계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당당하게 지원을 하고 외근 형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경남 여형사 1호라는 칭호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경남도경찰청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라고 창설이 됐어요. 그 이후에 2014년도에 각 1급지 경찰서에도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신설이 됐고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성폭력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심 끝에 사이버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한 적도 있거든요. 피해자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지지를 해주면서 자기 피해 사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인 그림, 동영상 이런 걸 보내는 범죄 신고를 수사할 때에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전부 가지고 오랍니다. 휴대폰 점검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 이게 직업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제 아이 또래 나이라 하면 저도 모르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감정은 감정이고 수사는 수사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보육원에서는 원생 간의 성폭력이 이어져 왔다는 고발이 나왔습니다. 보육원 측은 신고는커녕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하는데요. 보육원 내에서 생활할 때는 사실 피해자들이 너무 겁이 나고 또 권력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보육시설을 벗어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거의 피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제서야 신고를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 신고가 되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피해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내기까지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가해자 조사를 할 때 가해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자 조사를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일전에 농촌이었는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었고 그런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웃에서 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기에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화하고 특정하는 데 참 힘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여기에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한 부분도 있고요. 그 남편하고도 이 라포 형성이 되어져서 피해자하고 남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특정했고 나중에 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경남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도내에 발생하는 장애인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별로 성폭력 상담소가 또 있어요. 거기 성폭력 상담소에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이 피해자의 심리 상담부터 시작해서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까지 상담 지원과 심리적 지지를 해야 하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까지 이 연계기관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일생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사회 복귀가 힘들어지고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홍보가 많이 된 부분이 가명조사 부분인데요. 피해자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활용해서 수사 전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112 시스템에 등록해서 피해자가 재차 신고를 했을 경우에 집이나 사무실에 CCTV라든지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전화나 통신 매체로 접근하는 걸 금지시킨다든지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든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라든지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둬버리고 잊고 살 수도 있지만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마주보게 됨으로 해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훨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